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중국과 미국의 네. 통상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볼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님 통상 전문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놓여진 위치가 상당히 좀 중간에서 조금 이제 갈등 상황에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미국과 이제 통상이 워낙 이제 큰 부분이고 중국과도 규모가 이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혹은 우리와 미국과, 혹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 방정식들은 잘 되고 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한데, 일단 어제 통화 내용부터 한번 살짝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통화는 뭐 사실 이제 축하 인사하는 게 이제 네. 당선 축하. 명분이었고, 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자유무역 그리고 다자주의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하면서 우리하고의 경제 협력, 네. 공고하고 전략적 뭐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을 돈독히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하고 그동안에 뭐 지금도 사실 한한령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네. 과거에 또 사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적 교류 이런 거를 좀 확대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래도 통화를 한 30분 가까이 길게 했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20분하고 뭐 일본하고는 한 25분 이런 정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통화 자체는 뭐 좋게 해석하면 덕담인데 네. 상호간에.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상당히 좀 뼈 있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지금 뭐 진행 중이고 런던에서. 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이제 극한 상태까지 갔었잖아요. 네. 서로 뭐 135%뭐 이런 식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다가 네. 낮춰서 지금 히토류나 뭐 기술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쨌든 간에 중국을 이제 좀 이렇게 왕따 시키려고 하는 네. 이런 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트럼프가 중국이 메인 타겟이긴 하지만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선을 지금 전 세계로 다 확산을 시켜놔서 네네. 상호관세 부과한 국가가 지금 57개 국가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다자 체제를 좀 이끌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면은 네.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로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체제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해온 부분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걸 오히려 이제 뒤집어서 자기네가 자유무역의 다자체제 뭐 리더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협력을 구하는 이런 거니까 지금 뭐 너무 미국에 줄 서지 말고 우리하고도 이제 잘해보자. 또 뭐 그런 메시지죠. 근데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따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저렇게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모든 걸 수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곤란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지금 인사는 지금 했지만은 취임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근데 앞으로가 이제 사실 뭐 잘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사안마다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안이 너무 많아갖고 다 질문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가장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계엄 선포하고 나서 중국 간첩 발언 이런 거 등등해서 네. 상당히 이제 경색이 더 심화된 이런 상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11년 만에 오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경색된 관계를 좀 풀 수 있는 네. 모멘텀이 이제 마련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중국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우리가 개최하면서 네. 초청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응하고 또 내년에 우리 정상이 이제 또 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아무래도 정상 간에 만나면은 뭐 다자 미팅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의 만남을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줄을 꼭 쓴다라기보다도 그런 기왕에 있었던 뭐 G7도 그렇고 에이펙도 그렇고 이런 정상 간 모임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소통 채널을 신뢰를 좀 구축하는 이런 작업을 네.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올 11월에 이제 순방 그러니까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그래도 있다고 물론 확답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올 가능성이 뭐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주도로 다자가 좀 공통적인 룰을 갖고 뭐 중국이라는 좀 돌출적인 행동하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를 잘 좀 이렇게 다독이거나 혹은 좀 이렇게 얼러가면서 통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너무 이제 혼자 튀어가고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이제 대응하자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 나라들과 함께 예를 들면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표준 같은 거 같이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그냥 안 지키거나 뭐 우리 알아서 할게 뭐 이러고 이제 국제적인 룰을 내지는 공통이 지켜야 할 어떤 선 같은 걸 잘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지키는 게 우선 돼야 같이 대응하거나 뭐 같이 뭐 어깨 잡고 가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 때도 예? 뭐 관세도 많이 부과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지재권 문제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미국하고 트럼프 일기 때 1차 무역 협상을 해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을 뭐 한 2천억 불 정도 줄이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네. 뭐 흐지부지 해가지고서는 완결은 안 됐는데 네. 그 2차 무역 협상이 원래 이제 열리기로 일기 때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핵심적으로 미국이 지적하려고 했던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재권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장 경제권에서 보면 상당히 이건 불공정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지금도 시장 경제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였었는데 이제 못 열렸죠. 못 네. 열렸고 지금 이제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강화하면서 네. 그런 이슈들을 다시 들고 나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1기 때 한번 맞은 이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내성이 생겼고 나름 뭐 이런 지재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이렇게 개선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나 표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드웨이브라고 해서 네.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우리가 그 시장을 상당히 이제 키워서 마켓쉐어가 커지면 우리가 만든 어떤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는 중국이 이렇게 뭔가 규칙을 잘 안 지키고 네. 이랬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분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댔고 결과물이 나왔고 그거를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드는 거에 상당히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덜할 것 같고 또 문제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네.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도 지금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뭐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뭐 칩섹트라고 해서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이제 보조금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과거에는 잘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네만 이렇게 부당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옹색해졌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는 우리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물론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네. 뭐 5년 전에 중국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오판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과거랑 좀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쨌든 중국이랑 교류를 많이 했죠. 그 뭐 통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기도 했었으니까. 이제 그거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되 사실 뭐 정치적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 뭐 법적인 뭐 이게 많이 중국과 어떤 뭐 연결이 돼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 경제적인 것 외에 그 이상의 뭔가를 중국과 더 끈끈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이상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류 케이크 뭐 콘텐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나 그 어떤 소프트한 측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첨단 핵심 기술에 있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패권을 놓지 않겠다. 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쪽의 생태계 자체가 미국이 워낙에 이게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 생존을 하려면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교역 구조라든가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5년 사이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거 이외에 예를 들면 한한령이라든가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어떤 비교가 있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을 네. 보면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굳이 이 소프트한 측면에서 미국이 그걸 굳이 뭐 제재를 하고 이럴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제재한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이렇게 따라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심 기술 패권 이런 문제는 상호간에 좀 우리하고 보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예를 들면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협력관 우리도 이제 사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연구개발이나 설계 이런 능력이 좀 아무래도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미국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지속해 나가는 건 맞는데 그 이외의 분야. 그러니까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교육 구조가 바뀌었다 하는 것도 네. 5년 전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제 2023년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가 180억 불 적자가 났어요. 그 전에는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중국이 일기 때 한번 당하고 나서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면서 뭔가 내성도 커졌지만은 성장 전략 자체를 뭐 쌍수단 전략이라고 그래서 네. 외수,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하는 거에서 내수를 네. 키워서 내수 쪽에서 뭔가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 나가면서 자립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게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서 수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중간재나 뭐 핵심 부품이나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최종 소비재 중국도 이제 소득이 그동안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에다가 그거를 팔 수 있는 그게 좀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품목 자체가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경제적인 협력 관계도 그렇고 문화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이 되게 붙어 있고 사실상 그리고 그동안의 교류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지만은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한령 이런 거 좀 없애달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게 많이 팔아서 돈 벌었던 그 품목은 사실 지금 미국과의 통상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자동차를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철강 알루미늄을 만약에 중국산을 쓴다면 그럼 부품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고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형태로 생각을 하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차라리 이거는 우리가 미국 중심의 어떤 생태계에서 발맞춰 가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화장품, 게임은 뭐 될라나 안 될라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아예 그 중국과의 교역 품목 자체를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이 경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우리가 많이 팔던 뭐 중간재 파트 이런 쪽에서 자급도가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퀄리티 자체가 낮은 거를 높인 게 아니라 퀄리티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중국이 정책적으로 네.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많이 투입한다든가 그걸 민다든가 하는 거는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큰 시장이고 네.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재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건 맞고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제일 네. 많이 할 때가 한 우리 수출의 26% 정도가 중국으로 네. 갔는데 지금이 한 18% 정도니까 많이 줄었고 네. 이게 이제 여전히 이 미국보다는 많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이 이제 한 12, 3% 정도 되다가 네. 지금 한 1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시장 접근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과거하고는 많이 좀 환경도 바뀌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네.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이제 예전에 중간재로 많이 우리가 이익을 좀 봤다면 이제 최종 소비재로 이제 전환을 좀 하는 게 더 맞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제품 중에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제품이 뭘까가 굉장히 이제 좀 어둡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과거 얘기를 하자면은 무슨 뭐 대장금 막 유행하니까 예. 이 형의 피부가 좋으니까 뭐 설화수가 잘 팔리고 예. 예를 들면은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화장품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 또 지금 한한령 때문에 이제 문화적인 교류가 조금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하기 나름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중국 그 국민들은 네.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슈보다는 네.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거가 훨씬 더 이제 자기 소비하고 네. 직결돼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관련된 뭐 제품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포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품목별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네. 미국이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시안이나 이런 데도 예.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려면은 장비를 들어가야 사와야 돼요. 되는데 뭐 네덜란드에서 사와야 되는데 네. 미국이 못 팔게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중국에서 좀 이렇게 계속 투자를 늘려서 확장하기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품목이 많기 때문에 또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부장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파트를 좀 많이 끌어올리려고 뭐 지원도 많이 했고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무슨 월드 클래스 기업들 시상하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강연을 좀 했었는데 네네. 거기 이제 왔던 기업들 한 10개 정도 뽑아서 네. 중견기업들인데 네. 쭉 뭐 사례 발표 이런 것들 들어보니까는 나름 뭐 상당히 그래도 좀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은 네. 말 그대로 이제 월드 클래스에 근접한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첨단 분야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야들이 중국하고 경합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중국이 지금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는 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에 띄셨어요? 혹시 정확한 기업명은 아니더라도 어제 보시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제품을 이름 뭐 생각나는 서비스를 회사 중에 하나가 동진 세미컴인가? 뭐 그런 회사 있어요. 네. 네. 그 회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도 뭐 있는데 이름들이 좀 제가 생소한 이름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이제 나름대로 산업에서 평가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드 클래스에 가깝다라고 네,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네네네.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그렇게 뭐 최종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조금 더 뭐 최고의 제품들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미국 상대로는 우리가 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탄핵 이후로 뭐 정부가 사실상 외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을 좀 했는데 미국을 상대하자니 트럼프라는 정말 우리가 한 번 정도 경험했던 그 참 독특한 지도자가 있는 거고 거기가 우리한테 요구할 거가 매우 힘든 조건들이 될 거라는 게 이제 예상 가능하잖아요. 뭐 방위비를 비롯해서 뭐 관세 하여튼 여러 가지를 굉장히 압박을 할 텐데 이 미국은 어떻게 좀 상대를 하는 게 우리로서는 좀 현명할지. 그러니까 이제 그 타임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됐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그리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90일간 유예하면서 고간에 협상을 해라라고 이제 미국이 요구한 그 데드라인이 7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상호 관세 파트에 관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뭔가 결과물을 좀 내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그 상호 관세가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협상용으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엉성한 이런 그 포뮬라에 근거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 많이 네. 부과해서 우리가 25% 부과 받았는데 네. 이건 이제 영국이나 또 중국하고 이미 협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영국은 타결을 했고 그 선례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플렉서블하게 낮춰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 대신에 이제 그냥 낮춰주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서 저쪽에서 이제 좀 억셉트를 해주면은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건 되는데 그 무역 수자 적자 해소 방안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쭉 나왔던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뭐 LNG 수입선을 미국 네. 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좀 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최근에 AI 칩 같은 거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네, 뭐 네. 일본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그쪽에 칩을 좀 많이 대고 산다든가 아니면 이제 군수 물자들은 고가가 많잖아요. 네. 뭐 첨단 뭐 비행기도 됐고 네, 네, 뭐 이런 네. 것들 등등 이게 액수가 크니까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1차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를 좀 완화시키는 우리가 수출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늘려서 네. 대미 수입을 늘려서 그거를 좀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뭔가 이 상호 관세 중에서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15% 파트 그러니까 10%는 기본 관세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유니버셜하게 다 네네. 부과한 네네네. 거거든요. 그건 잘 안 낮춰줄 것 같아요. 그래서 15% 정도는 이제 좀 받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에 걸린 게 사실 품목 관세입니다. 네. 그래서 품목 관세라고 하는 게 이제 반도체 그리고 철강 뭐 그리고 자동차 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지금 철강 알루미늄 25% 부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반도체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품목들은 우리한테 무지하게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잘 안 낮춰줬는데 영국하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 5월 달에 영국은 이제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흑자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빡빡하게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호 관세를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를 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만 대 10만 대 한해서 커터. 네. 뭐 저율 관세 할당 같은 걸 적용해서 10% 정도 부과하고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으로 빼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때는 뭔가 우리 입장에서 다른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요구한 거는 지금 한 60여 개 가까이 되는 국가들하고 이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 비관세 장벽 관련된 것들이
한 6개 정도로 지금 템플릿을 만들어서 답안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파트에 관련된 거 또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품목별 관세를 해결하려는 거는 뭔가 산업협력 관련된 이런 거를 미국이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파트에서 그리고 알래스카 원전 개발하는 것도 이제 미국이 요구를 했는데 그건 물론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뭔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협력할 수 있는 산업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카드로 준비해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막 풀어서 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품목 관세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한 4년 가까이 갈 테고 네.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5년 정도 간다고 하면은 많이 겹치네요. 요 기간 동안에 뭔가 중장기적인 어떤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파트를 사실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트럼프의 어떤 그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트럼프도 사실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대내외적으로 뭐 네, 안에서 네, 네. 무슨 뭐 이민자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네. 바깥에서는 뭐 해대고 있고 이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럴 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 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10%를 부과하면 뭐 상대적인 불이익은 이렇게 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품목 관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네. 협력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출했던 것과 좀 다른 전략 제품들로 하여튼 소비재들, 중국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것들로 네. 잘 한번 공략을 하고 미국은 우리가 좀 줄 거는 좀 주는 그림을 취하되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실리를 잘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전략을 짜면 어떨까 네. 하는 정도의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그러니까요. 뭐 다른 나라들과의 이야기 또 뭐 우크라이나 등등 여러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오늘 또 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간이라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고요. 네네.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더 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